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에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본격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이 본격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워낙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나 이게 기소가 되고 난 뒤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뭐랄까 좀 힘이 딸리는 뭔가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좀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것도 웃긴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 이 나라가 어떻게나 이렇게나 마틴이 가버렸으면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간, 그 인간을 지금 이제 구속을 시키냐 마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으쌰으쌰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봐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재명에 대한 구속 여부 이거만큼이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보수우파 국민들 상당 부분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도 기소가 다 끝나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이원석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당연히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만큼 평등하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김정숙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아직까지 기소도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지금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것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고죄로 지금 엮여 있는 거 있는데 아니 그 간단한 지금 사안에 대해 가지고 불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를 할 것인지 그것조차도 아직 안 정해졌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사실상은 김건희 여사한테만 뭔가 좀 쏠려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평등하지가 않다. 이런 인식이 이제 대부분의 좀 보수 우파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이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건들을 기소를 해냈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느꼈을 때는 빨리 그냥 소환 조사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가지고 불기소로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100% 불기소, 당연히 혐의 없음으로 나올 게 100에 100으로 뻔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빠르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씻고 가야 된다라는 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씻어 내려가고 그리고 또 이준석에 대해서 김정숙에 대해서도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 인식을 좀 보여줘서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 임명됐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기대심을 다시 좀 갖게끔 이원석 검찰총장이 애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9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9일 남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16일까지거든요. 시간이 진짜 금방 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되냐? 8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6일까지 전부 다 임기를 채우게 되면 역대 이제 9번째 임기를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검찰총장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랬고 정치와 연관돼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아서 쫓겨나는 케이스가 거의 부지기수였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쪽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죠. 지난번에 장경태는 뭐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까? 검찰이 지금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뭔 말이겠어요 그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 뜻인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검찰을 그냥 수사권을 완전히 그냥 박탈을 시켜버리자. 지금 같은 경우도 2가지 정도밖에 수사권이 안 남아있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도 못하고 6개 분야 중에서 2개밖에 지금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부족하다. 아예 그냥 검찰은 수사를 없애버리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임기를 끝까지 채운다라고 한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답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정치적이지 않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을 보여주면 간단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원리 원칙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
경우는 이제 명품백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명품백 수수 요거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게 이제 김승호 부장판사입니다. 김승호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이 수사에 대해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였죠.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수사팀에 3명을 더 긴급 추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요 지금 명품백 수수와 관련돼 있는 인물들 그 백은종이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인지 평양의 소리인지 하는 거기 뭐 대표라고 하는 인간과 이명수 기자 있죠, 그렇죠?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도 이미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모식이라고 하는 그 목사 또한 마찬가지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냐 마냐 요건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JTBC에서 단독 보도를 냈었죠. 검찰이 이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다. 예정이다도 아니고 소환한다라고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실상 이제 뭐 다가오는 주에 평일에 이제 그 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어떤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될 만큼 굉장히 강경하게 그 보도를 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직후에 바로 검찰에서도 아직까지 일정은 조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얘기가 흘러간 것이고 언론 쪽으로 이제 이게 노출이 된 것이고 실제로 검찰은 다가오는 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도 준비했던 것으로 저는 일단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게 애당초 이제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뭐 저기 그 최머시기 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했던 게 유모 씨라고 하는 그 비서가 있거든요. 그 유모 씨에 대한 비서에 대한 조사가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그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최 목사가 그 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또 검찰이 지금 확보했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보다도 아마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거기서는 이제 그 최재훈 부장검사가 있는데 이 최재훈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는 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지금 1심 재판 결과는 나왔고 이제 항소심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빠르면 이제 내달 2일 결심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8월 정도쯤에도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8월 달에 그러면은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조금 뭐 다시 어떻게 될지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심 재판부가 이미 이거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주라고 하는 사람과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어떤 그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공모 관계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소가 됐던 이모 씨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대가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이번에 기소가 된 사람한테 자기 돈을 맡겨가지고 이거 좀 투자를 잘 해주십시오라고 맡겼던 것이고 근데 그 투자를 받아간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그 돈과 계좌를 이상한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게 1심 재판부가 지금 정확하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받은 이익이 있냐? 공모한 관계가 있냐?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사실심입니다. 말 그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재판부가 1심과 2심인데 그 1심 재판부에서도 이미 공모관계가 아니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가 그걸로부터 얻은 수혜가 없다라고 인정을 다 했는데 뭘 도대체 2심 재판 결과를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그 얘기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써 진작에 불기소 처리로 끝났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1심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끈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얘기했던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은
빠르게 지금 이제 디올백과 관련된 것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사실상 이거는 조사를 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고 보수우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 왜 도대체 김건희 여사한테만 이렇게 엄격하고 김정숙이나 이준석이나 이재명 이런 인간들한테는 엄격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책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